안녕하십니까, 인디건축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사무실에서 인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모자를 쓰고 다녀서요. 모자를 쓰는 게 참 편합니다. 제가 모자를 벗으면 이렇게 제 모습 보면 좀 어색합니다. 제가 항상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햇볕이 뜨겁거든요.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모자를 쓰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제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옆에 또 오더 받은 집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진행되고 있고, 오늘 다름 아니라 살짝 제 건축 일 외에 제가 오늘 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서 한국에서 어떤 부하 직원을 거느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회초년생인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거의 부장급, 한국에서의 부장급 직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 총무, 인원들 관리하고, 인사계죠. 그럼 총무, 물품 관리, 이제 건물, 공장 건물, 매스, 그런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급여 지급하고, 이제 끄왕왕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했었고, 큰 회사에서는 큰 회사가 제가 이직했을 때는 한 부서에 잠깐만 일만 했었고요. 네. 어쨌든 여기 족자 오면, 인도네시아 오시면,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들은 소소하게 도우미나 운전기사 정도밖에 없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족자, 자카르타 뺐고요. 전 족자에 있으니까, 족자의 최저임금이 저는 족자 슬레이만 군에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175만 루피야. 올해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동결 수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75만 루피, 한국도 한 15만 원이죠. 15만 원이면 인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원은 15만 원 정도의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힘들어집니다. 예, 그 이상의 기대를 하면 이 친구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 참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또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사장의 어떤 말 뜻을,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인데 뒷배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시를 하고 그걸 이제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풋 아웃풋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지시를 하면 얘는 딱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더 이상은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크게 사명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일해서 자기 돈 좀 벌고, 또 자기 더 좋은 일 생기면 이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로열티를 기대한다거나 좀 더 생각해서 한다던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도 이제 좀 배우고 대학 나오고 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확실히 틀려요. 급여가 일단 셉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거의 제가 회사에 자카르타 근무할 때는 급여가 한 1,000만 루피야. 예, 한국도 한 90만 원 됐었죠. 그 친구는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얘기도 통하고 영어도 잘 할 수 있고, 또 말도 통하고, 또 자기가 좀 생각해서 의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직원을 쓰기보다는 보통의 2층에 일종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 정도까지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 직원을 쓰게 되는데, 왜냐면 단순 노무직을 시키려고 인원을 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제가 말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직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했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인건비가 인건 너무 싸다. 네, 인건비가 저렴하죠, 한국에서 비해서는. 하지만 그 값어치의 값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뻑하면 결근입니다. 그건 이제 공장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느꼈는데, 뭐 결근입니다. 뭐 또 일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카르타는 달라요. 족자는 여기에 자기 고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고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 결혼이다. 결근이에요. 옆집에 이웃 중에 누군가가 장례가 났다. 결근. 뭐,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다. 결근.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결근. 네, 결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잘 한국 사람이, 관리자가, 사장님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어떤 부서에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백업 요원을 두는 겁니다. 첫 번째, 백업 요원을 둬라. 예. 이 친구가 안 나와도 옆 친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백업 요원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로열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사장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사장이 다 알고 있고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면 그 직원이 그런 걸 눈치채게 되면 당연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니면 이직을 한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 상하 관계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사장이 다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다 알아야 돼. 몰라도 여기서는 몰라도 알아야 되고 알아도 아는 겁니다. 아는 건 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항상 이제 이런 그 정확한 말을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정확하게 해줘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지시 후 체크. 항상 지시한 후에 체크. 아니면 내가 이런 지시를 했다. 너 이해했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리마인드 하고 중간중간에 또 체크.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퉁 던져놓고 맡겨놓으면 끝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2가지 이상의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일을 시키고 그걸 체크하고 또 한 가지 일을 시켜서 그걸 체크하고 또 한 가지 일을 시켜서 그걸 체크하고 자꾸 체크하고 한 가지 일 시키고 그래야지 얘가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분야는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처럼 너 오전에 이거 하고 밥 먹고 이거 하고 퇴근하기 전에 이거 하고 자 3을 시켰죠? 3을 시켰죠? 네. 이게 오후에 퇴근해서 확인해 보면 3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절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 있냐? 0이 돼 있어요. 하나도 안 했단 얘기예요. 예.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예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바라지 말고 차라리 하루에 1만 받아라. 그럼 하루가 끝나면 1은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거 설명이 좀 확실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됩니다. 한 인풋, 아웃풋 하나 시키고 하나 시키고 하나 시키고 예, 하나 시키고 체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뒤도 안 하는 또 그 눈에 보이는 거짓말도 잘 해요. 예.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처음 초창기 때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저처럼 이제 오래 여기서 있고 그 중에 이제 진국을 만나면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100명을 만나시면 100명의 부하 직원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버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화내지 말고 화낼 필요 없어요. 절대 화낼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이 친구는 한 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비슷한 거짓말 하면 오케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해고 싶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직원은 모두 뭘로 의사소통을 한다? 계약서. 예. 계약서를 꼭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 여기 저한테 이제 오신다고 하신 분 이렇게 보면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죠. 소규모 사업장인데 그것도 꼭 계약서.
복 계약서를 써서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늘 이 끝에 되면은 얘기가 다 틀려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하다가 사장이 외국인이 그 인도네시아 말도 정확하게 안 되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난 한다고 했는데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니까 무섭고 짜증나고 그래서 나 그만두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사람 생각은 다 각자 설레다 그죠. 설레다. 각자 생각이니까 안 맞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얘가 나빠서도 아니고 뭐 나태해서도 아니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얘는 이제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이 막 거짓말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증거를 남겨둬야 하는 거죠. 계약서. 항상 증거. 어떤 증거. 영수증, 증거. 네. 그런 걸 남겨둬야지 나중에 별 탈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자카르타에서도 근무해보고 이제 여기 족자에서 있는데 족자의 친구들이 좀 착해요. 아직은 때가 묻지 않았고 그렇긴 한데 이 이해관계가 있고 금전 문제가 있으면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여기 와서 내가 좀 안다, 여행 왔다, 좀 안다, 그거는 별개예요.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 그것도 별개예요. 제가 학생 때 여기 와서 교환학생에 와서 느꼈던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제가 첫 여기 파견 왔죠. 저는 이제 한국 본사에서 파견 와서 느꼈던 그 금전 관계가 얽힌 저와의 관계가 정말 180도 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족자가 이제 뭔 사업을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항상 쉽지 않다는 걸 아시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를 거의 다 이 소수의 몇몇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얼마든지 까먹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여기를 물어보고 관심 있어 하신 분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예. 그것은 뭐다 하면은 여기서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너무 많이 실패를 해버리면 복 재기하기가 너무 힘든 연세가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조심, 생각해보고, 경험해봐도 막상 자기 일 하면 달라지는 게 여기입니다. 예. 자기 생각도 절대 안 돼요. 자기 생각도 절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가 좋네요, 물가가 사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족자가 물가가 저렴하긴 저렴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 저렴한 거지 전체가 저렴한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제대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다 수입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럼 비싸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 고추장이 있어요. 순창 고추장이 있어요. 여기서 사면 한국에서 이마트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고등어를 먹고 싶어요. 그게 수입된 그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사는 것 수입된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물론 이 족자에서는 인건비가 싸죠. 인건비가 싼데 싼 만큼 그 가격 해요. 네, 비싼 거는 비싼 만큼 가격하고 그러니까 피칸토 모닝을 한국에서 사가지고 자기가 그 기대를 소나타 풀옵션으로 그랜저 이상으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닝 샀으면 모닝의 그 성능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여가 월 20만 원 정도 되는 친구를 데려와서 이거는 한국의 여기 알바 정도, 한국에 알바하면 최저임금 제가 알고는 170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10명을 써야 돼요. 10명을 쓰시면 되죠. 그럼 17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 식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절대 그런 생각, 여기가 쉽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되고요. 이 나라에 뭐 동남아 애들, 뭐 인도네시아 애들 뭐 관리하기 쉽겠지.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여기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하지만 실패하신 분들 더 많아요. 그분들은 흔적을 안 남겨요. 그냥 가세요. 그죠?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술자리도 가고 이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은 소수고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말없이 가는 거예요. 한국을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나라가 자카르타는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 우리가 저기 뭐 딱 여기 싸네 뭐 저렴하네 뭐 그러지만 여기서 현지인처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못 사요. 못 살잖아요. 집도 현지인 사는 그런 집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럼 여기 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이미 베이직이 차 있어야 되고 적절한 집이 있어야 되고 이 적자도 집 솔직히 말해서 집 뭐 그 가족이 뭐 애가 하나든 둘이든 가족이 살 만한 집은 한 임대료가 한국도 한 800~900만 원 최소한 그 정도 줘야 돼요. 한 1000만 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월 임대료가 90만 원짜리 잡아야 돼요. 90만 원 정도 잡아야 돼요.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차량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여기서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닐 일도 없고, 그럼 너무 위험하고, 그렇게 위험할 바에 여기 올 이유도 없고, 자기 차량이 있어야 돼요. 차량은 뭐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물론 유지비는 쌉니다. 차량 사는데 뭐 훨씬 비싸죠. 산타페가 한국 돈 5천만 원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죠. 적자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뭐 다른 나라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인도네시아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정답을 누구한테 딱 물어서 정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제 구독자님 누가 물었어요. 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요. 말씀드려요. 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딴 사람도 다른 얘기 해요. 그러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나? 나는 틀리고 다른 사람 맞나?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란 게 계속 이게 저도 뭐 땅 사고 팔고 하지만 집도 사고 팔고 뭐 마트도 뭐 팔고 하지만 규정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난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된대요. 한 달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대요. 한 달 전에 이게 안 됐었는데 또 된대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듣고 저런 말씀 듣고 이런 말씀 듣고 여기는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비싸게 했는데 듣고 보니까 싸네. 현지인 얘기 듣고 보니까 엄청 저렴한 거였네. 그걸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현지인하고 하시면 돼요. 현지인하고 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 안 하고. 자, 저렴한 거 현지인한테 하시면 돼요. 저렴해요. 그 값을 해요. 예. 세워라 내워라. 예. 그리고 뭐 뜯기는 경우도 대다수고요. 예. 절대 저는 그 현지인하고 이 저는 동거래 하잖아요. 안 믿습니다. 일단 안 믿습니다. 예. 일단 안 믿고 한번 해보고 한번 할 때는 네가 나한테 사기쳐도 내가 크게 잃을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검증을 해도 그렇습니다. 항상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피해를 줄 행동이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빡 깎고 놓으면 너 왜 그래? 왜 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너무 가난해서. 예. 돈을 받아 무슨 일을 시켰어요. 돈을 줬어요. 선수금을 줬어요. 근데 이 현지인 입장에서는 애가 아팠어. 부모가 아팠어. 돈 먼저 썼어요. 여러분이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이 굳이 엄청나게 나쁜 사기꾼이라고, 물론 그 돈을 준 한국 사람은, 오다를 준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두 쌍방간을 놓고 보면, 걔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오다를 준 사람은 모르니까, 이게 완전 나쁜 사기꾼으로 되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여기 최근에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의가 있어서 또 오늘도 제가 또 일을 하면서 느낀 바를 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